여러분은 혹시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남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밝게 웃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 모든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곤란한 부탁도 웃으며 들어주는 좋은 사람.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이 닫히는 그 차가운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지듯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저는 잘 지내요라는 그 한마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삼켜야 하는 가장 무거운 거짓말이 되어버린 사람들. SNS에는 어제 갔던 예쁜 카페와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지만 사실 그 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혹은 사진을 올린 직후에 이유 모를 공허함에 눈물 짓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그런 사회적인 연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기를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조차 헷갈리게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면을 벗은 내 본 모습이 너무 찌질하고 보잘것없어서 차라리 가면을 쓰고 있는 편이 낫다고, 아니, 이젠 가면이 내 얼굴에 붙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 여기 그런 자신의 끔찍한 모순을 견디지 못해 죽고 싶다고 절망하면서도 동시에 떡볶이는 먹고 싶다고 말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욕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이 모순적인 제목의 책 한 권이 대한민국을, 나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거 내 얘기잖아라며 남몰래 숨죽여 울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토록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으로 수백만 명의 어두운 마음을 어루만졌던 백세희 작가가 35살이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방식,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린 그녀다운 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저는 이 책의 모든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아니,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베스트셀러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축축한 어둠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며 단 하루라도 더 진짜 나답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의 절박하고도 결국엔 마지막이 되어버린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나 아름답게 다듬어진 수필이 아닙니다. 저자가 10년 넘게 자신을 갉아먹어온 기분부전장애, 즉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지만 늘 얕고 안개처럼 무기력한 우울감이 지속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와 12주간 상담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날 것 그대로의 상담 일지입니다. 편집도 미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진짜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좀 우울해서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겉보기에 아주 멀쩡합니다. 출판사에서 10년간 꼬박꼬박 일했고 친구들과 만나 농담을 주고받고 심지어 떡볶이도 야무지게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질구질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의 가장 찌질하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밑바닥을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새로운 모임에 갔을 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모두가 나를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웃긴 건 제가 그들에게 아무런 이성적 관심이 없는데도 그냥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혐오스럽고 별로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모습. 모두에게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정작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억지로 웃어 보이는 모습. 백세희 작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연극성 인격장애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연료처럼 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가에서만 찾으려 하는 자신을 경멸합니다. 자존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녀는 이걸 그놈의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절규합니다. 제가 허물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부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주면 고마운 마음보다 지독한 불안함이 먼저 듭니다. 나의 이런 못난 모습, 찌질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까지 알고도 나를 좋아할까? 분명히 실망하고 떠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시험합니다. 왜 나를 좋아해? 이래도 날 좋아한다고. 일부러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가 자신을 떠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가 지쳐 떠나가면 꺼봐 역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 만든 예언의 성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끔찍한 자기 파괴의 굴레. 이 책의 절반이 저자의 이런 고통스러운 고백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의사의 답변입니다. 그녀의 이런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고백을 듣고 의사는 아주 차분하지만 뼈를 때리듯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끔 하려고 하죠. 그건 일종의 자기 처벌적인 욕구예요. 화가 났다가도 바로 죄 지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저기서 더 좋아 보이는 걸 차용해서 이상화된 내 모습을 쌓아놓아서 그래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의사는 그녀에게 무조건 괜찮다, 다들 그렇다, 힘내라는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내면에 어떤 이상화된 나가 진짜 나를 처벌하고 있는지, 그녀의 어떤 방어기제가 지금의 고통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숙제를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지금은 관계가 좁고 삼각형 같아서 마음을 많이 찌르겠지만 팔각형보다 16각형이 원에 더 가깝잖아요. 다양하고 깊은 관계가 많아질수록 원처럼 동그랗고 무뎌져서 마음을 덜 찌를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백세의 작가는 이 12주간의 상담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닫습니다.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이 애매한 기분. 참을 수 없이 울적한 순간에도 친구들의 농담에 웃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을 느끼고 그러다가도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나.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더 괴로웠구나. 죽고 싶다는 가장 극단적인 절망감과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가장 일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가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순이나 정신 이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백세의 작가는 이 지독한 우울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그녀는 완벽하게 행복해졌을까요? 12주의 상담이 끝나고 그녀는 과연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치부라고 생각했던 이 기록을, 이 구질구질한 속마음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작가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대신 나 여기 있다고 힘차게 손 흔들어 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자신과 비슷한 내 손짓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함께 안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모두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힘찬 구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원했던 안심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깊은 유대감, 나의 이 어둡고 찌질한 모습도 누군가는 이해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괜찮을 땐 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녀는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이나 높은 자존감을 강요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불완전함과 약점을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수백만 명을 구원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금, 우리는 그녀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는지, 그녀가 이 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느꼈을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작은 희망은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그리고 더 아프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2018년 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장르는 에세이, 더 정확히는 심리 상담 에세이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이유 모를 허전함과 만성적인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분.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쓰다 완전히 지쳐버린 분. 나만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났을까? 나만 왜 이렇게 예민할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해 본 적 있는 분. 그리고 완벽한 행복이나 단단한 자존감이 아니라 그저 나의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작은 용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용기 내어 힘차게 흔들었던 그 손짓은 이 책 속에 영원히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길 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혹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이토록 아프고도 놀라운 기록을 남겨준 백세희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